당신은 삶이 단 한 번 더 아주 짧은 순간에 당신이 미리 알 수 없는 결정 하나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25세의 여성 경찰관 경미는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한 숲속의 작업이 이렇게 큰 전환점을 맞이할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줄도 몰랐다.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방문해주세요. 햇살이 멀리 있는 산 뒤로 서서히 지고 숲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경미와 수색팀은 황량한 숲속의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한 지역 주민이 등산 중 실종된 사람에 대해 신고를 했고 경미는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자발적으로 수색팀에 합류했다. 높은 고목들 사이로 살아있는 것이라곤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인 숲에서 경미는 우연히 길을 잃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지만 숲의 고요함이 그녀가 수색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팀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는 매우 약했다. 그녀는 걱정이 되고 다리가 아프며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위가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났다. 그때 그녀는 긴장 속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한 공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경미는 뒤를 돌아봤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구조대의 일원이 아니었고 낯선 사람이었다. 백발의 머리, 굳은 얼굴, 그리고 거친 특징들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의 옷은 매우 낡았고 마치 숲속에서 야생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경미에게 다가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 안에 신기한 부드러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밤에 이 길은 쉽지 않아. 그가 낮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미는 그 말에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거야. 지금 이 숲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경미는 일어섰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저 길을 잃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나지만 그 남자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대한 감사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언을 건넸다. 나를 따라와. 내가 길을 알아.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경미는 왜 이렇게 그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비록 이것이 그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숲속의 조용한 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은 마치 이상한 평온함에 흠뻑 젖어 있는 듯했다. 결국 그들은 숲속에 있는 소박한 집 앞에 멈췄다. 그 집은 폐허처럼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마치 피난처인 듯 놓여 있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전혀 없었다. 휴식을 원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경미는 여전히 낯설게 느꼈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그녀를 조금 덜 걱정하게 했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기름 램프에 불빛이 흔들리고 부엌에서 무언가가 요리되는 냄새가 났다. 그녀는 여기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이곳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느껴졌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들 두 사람은 함께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경미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이 숲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녀가 마주해야 할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다. 경미는 남자의 작은 집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위는 숲의 고요한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전에 피곤하고 긴장된 탐색에서 느꼈던 감정이 점차 사라지며 그녀는 불 옆에 앉아 있었다. 기름 등불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남자의 낯선 얼굴에 반사되어 비쳤다. 그 남자의 모습은 다소 기이하고 낯설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마치 그가 이 자연 세계의 일부인 듯한 사회적 책임이나 걱정 없이 평화로운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을 정호라고 소개하며 숲에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다고 말했다. 정호가 그가 준비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경미는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피할 수 없었다. 겉모습은 매우 강인해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는 삶에서 너무 많은 폭풍을 겪은 것처럼. 여기에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정호가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무와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경미는 방을 둘러보며 그곳에 기묘한 고요함을 느꼈다. 집에는 몇 개의 간단한 물건들만 있었다. 하나의 나무 테이블과 몇 개의 낡은 의자,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생필품들. 순간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곳이 주는 평화로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럼 여기 혼자 사세요. 경미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물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싶어서였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눈빛에 슬픔이 서려 있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숲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죠. 결코 완전히 고요할 수는 없어요. 그냥 외부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경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의 말과 목소리의 침묵은 정호가 결코 편안하지 않은 과거를 가졌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숲에서 얻은 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미는 왜 자신이 여기 남기로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거절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그녀는 너무 지쳤고 휴식이 필요했다. 정호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경미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린 경찰로 막 직업을 시작했으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동료들,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서 오는 기대감은 그녀를 긴장시키고 압박감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업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생활 방식에서 느끼는 분열을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다. 일과 의무의 벽 사이에서 그녀는 점차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의 연결을 잃어갔다. 정호처럼 그녀는 자신이 외부 세계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녀는 그와 같은 외로움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경미가 물었다. 갑자기 마음을 열고 싶어졌다.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약간 놀란 듯했고 마치 그녀의 질문이 그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간을 침범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후회한다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가끔씩 나는 이렇게 혼자 살아가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경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호의 대답 속에 담긴 무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놓지 못한 과거의 고통과 상실의 결과였다. 식사가 끝나자 경미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자신의 일에서 겪고 있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호가 찾은 것처럼 그녀도 조금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저녁은 조용히 끝났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만이 있었다. 경미의 마음 한 부분은 위로를 받는 듯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여전히 무엇인가 불확실한 느낌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호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외부 세계는 항상 너를 부를 거야. 언젠가는 너도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것이 경미가 잠에 빠지기 전 들은 마지막 말이었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경미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피곤한 몸으로 일어났다. 창문 밖을 보니 햇빛이 막 들어오며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일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점차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녀는 경찰이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걱정과 책임들은 단지 숲속에서 보낸 하룻밤만으로 사라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경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매일매일 그녀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마치 시간이 이곳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도망치며 살 수는 없었다. 경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호와 함께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가 잘 대해준다고 해서 숲속에서의 외로운 삶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로 돌아가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호는 경미의 마음속 혼란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침 내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각자는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고 정호는 숲에서 음식을 계속해서 모으며 경미는 숲속을 걸으며 자신의 결정을 더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외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호는 숲속에서의 이 고립된 삶 동안 점차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유대를 버렸다. 그는 한때 가족이 있었고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전쟁 후 고통의 세월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떠나갔다. 그는 사랑이나 그 어떤 유대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고독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날 경미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경찰이 되어 처음 느꼈던 열정적인 여자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직업은 그녀를 점점 닳게 했고 주변의 삶은 추측과 고통스러운 진실로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일 때문에 잠 못 자는 밤, 갑작스러운 전화, 긴급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 안의 한 부분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일이 그녀를 여기에 오게 만든 이유일까?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모든 것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법일까? 경미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한 가지를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결정해야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경미는 정호가 숲속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결단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작은 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채취한 것들을 아무 말 없이 탁자에 내려놓았다. 경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정호, 저는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제 일, 저는 돌아가야 해요. 정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이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결국 그는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지루함이 섞여 있었다. 밖의 세상은 항상 내 이름을 부를 거야. 하지만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말은 경미를 망설이게 했다. 마치 아직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숲속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야 하고 삶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그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숲에서의 조용한 밤을 보낸 후 경미는 결심했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과 삶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정호는 고립된 삶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두려움과 걱정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여행은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었다. 경미는 모든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자신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숲의 고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었어. 경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이상한 망설임을 느꼈다.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숲속의 모든 것이 비록 단순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주었다. 이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정호는 그녀에게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마음의 평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는 외부 세계가 그녀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일, 동료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책임들이 앞에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돌아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도시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 경미가 돌아오자 삶의 복잡함은 빠르게 다가왔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과 조사들, 상사의 압박감이 그녀를 다시금 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일이 지루하고 지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마치 기계처럼 느껴졌다. 감정 없이 단지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점차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았다. 끝없는 걱정과 고민 속에서 경미는 점차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과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 처음의 이상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죄책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려운 순간에 정신을 차리게 해준 정호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경미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점점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싸움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들의 감정을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미가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경미가 현재의 삶에서 답답함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최근 몇 날 동안 경미는 분노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해결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길이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던 경미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정호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듣고 놀랐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 편안함이 밀려왔다. 경미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경미는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다. 정호의 질문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빛 같았다. 마치 그녀를 이해하는 친구처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경미는 여전히 조금 부끄러워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아. 그냥 모든 게 조금 힘들 뿐이야. 경미가 답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정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지 마. 인생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치를 잊지 마. 필요하면 쉬어도 돼. 모든 것이 너를 압도하게 두지 마. 그의 부드러운 말은 경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빨리 삶에 휘말려 일과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변해야 한다는 걸 느꼈고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화 이후 경미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삶의 균형을 되찾고 일과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숲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경미는 세상이 아무리 잔인하고 도전적이라도 마음속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경미는 결정을 내렸다. 일과 관계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지친 나날을 보낸 후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인생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결국 자신만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호의 격려의 말을 들은 이후 경미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평화와 균형을 되찾고 싶었고 그 평화와 균형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오직 정호가 있는 곳이었다. 정호는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고 기대나 관점을 강요하지 않았다. 정에게 그녀는 단지 경미일 뿐이었다. 경찰이나 누구의 여자친구라는 이미지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서의 경미였다. 한 번 더 숲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경미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났고 더 이상 일과 주변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도시에서의 고뇌의 시간들, 일과 압박만 가득한 삶을 뒤로하고 그녀는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책임감에 휘말린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경미는 자연 속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운 젊은 여자로 자기 자신에게서 힘을 되찾았다. 이번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느끼지 않았다. 정호가 살고 있는 숲으로 들어갈 때 그녀는 명확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확고했으며 더 이상 피곤하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걸음걸음마다 그녀의 마음속의 걱정과 짐들이 사라져갔다. 경미가 도착했을 때 정호는 작은 컨테이너의 마당 밖에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띤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을 보자 경미는 평온함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했다. 너 돌아왔구나, 정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주변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경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인 후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변화를 느꼈다. 지치고 불안한 여성에서 더 강하고 희망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많이 생각했어. 경미가 말했다. 그녀는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인생은 일, 책임,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되찾고 싶어. 그리고 내가 평온함을 느끼는 곳은 여기 너와 함께 있는 곳이야. 정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네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여기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해야 해. 언제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어려움에 맞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 경미는 그가 맞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전과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호는 그녀에게 자연 속에서의 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신을 솔직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도 주었다. 삶의 모든 어려움, 크든 작든 충분한 결단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미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바로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완수할 시간을 갖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아마도 정호는 그 여정에서 함께할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경미가 자신을 찾고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이 피할 수 없이 다가왔다. 숲속에서의 긴 밤들, 정호와의 대화, 자연과 간소한 삶에 대한 교훈은 그녀가 넘어야 할 도전들이었다. 하지만 그 도전 하나하나가 그녀의 여정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야만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정호의 도움 덕분에 경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숲속에서의 삶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다. 외부에서 오는 도전들과 그녀 자신이 여전히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정호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그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강인하게 버텨야만 했다. 날마다 경미는 정호와 함께 자연 속에서 살며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서 그녀는 아무리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따스한 햇살이 숲에 비추어도 도전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경미가 덤불에서 열매를 따고 있을 때 갑작스런 소식이 그녀를 삶의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숲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면서 정호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나 고마움이 아니라 더 강하고 깊은 무언가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이해했다. 정호는 그녀가 마음속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숲속에서 개인적인 평화를 찾는 것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아침 경미가 불 옆에 앉아 있을 때 도시에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는 그녀가 경찰로 일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옛 관리자의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걱정스러워 보였고 경미가 한때 조사에 참여했던 사건에 대해 말을 전했다. 도시에서의 삶과 일을 포기했지만 경찰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한 친구가 실종되었고 그 단서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었다. 경미야, 우리가 내 도움이 필요해. 관리자가 전화로 말했다. 이 사건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 모든 증거는 과거의 범죄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너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갑자기 경미가 숲속에서 누리던 모든 평화가 사라졌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옛 직장에 대한 기억과 그녀가 결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책임감이 밀려왔다. 그때 정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내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경미는 전화를 들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관리자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다. 정호와 함께 평화와 이해를 찾은 곳.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찾은 삶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지만 책임을 계속해서 피할 수도 없었다. 정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이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며 물었다. 이 삶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호는 항상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경미야, 여기 온 이후로 네가 많이 변했어. 네가 다시 자신을 찾은 거야. 하지만 책임은 삶의 일부야. 내가 너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네가 충분히 강하게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 두려움이나 상실감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 경미는 정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그녀를 깨우쳐 주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갈등과 도전이 있더라도 자신을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단력 있게 경미는 전화를 들고 매니저에게 말했다. 저는 돌아가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한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만 제 삶에서 균형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마음속 긴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경미는 자신이 두려움에 맞서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호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 순간 경미는 세상이 변할 수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확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호가 그녀 곁에서 모든 도전을 함께 극복해 줄 것임을 알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